Hello everyone, welcome to Discover America.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오늘은 영어 강의 다시 미국 사회 문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그 화가들 중에도 여류 화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화가라고 하면은 미술 사상 전 시대를 걸쳐서 전 영역을 통틀어서 단 한 분 가장 잘 알려지고 또 가장 그런 명성이 높고 가장 인정받는 여성분이 화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분인데요. 물론 적은 그런 예외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한국의 분들에게 이 분을 아느냐고 물으면은 거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내에서 미술에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조지아 오키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국내에서는 최근에 저희 세대가 아니라 지금 20대 그 미술대학 또는 조형예술 이런 쪽에 졸업하는 지금의 젊은이들 또한 조지아 오키프 하면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훌륭한 미술대학에 훌륭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나이에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발음이 잘못 전달되면은 그 무슨 커피인가요? 라는 이야기도 반문도 많이 들었고요. 누군가요? 한국인이 거의 모르는 그런 미국의 미술작가 조지아 오키프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여기 잠깐 그 사진을 3개 봐주시면은 그 오키프의 젊은 날에 요 사진이 아마 한 31살쯤의 사진인 걸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오키프 기념 우표, 오키프의 작품을 실은 그런 기념 우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유명한 그런 오키프의 미국의 서남부의 사우스웨스트, 뉴멕시코 지역의 그러한 자연 생태 환경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그 무슨 커피인가요? 그게 뭔데요? 그게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반응이 종종 오는 한국인이 거의 모르는 미국 미술작가 조지아 오키프 누구인가? 이 강의는 미국 미술에 관한 질문 몇 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술 시장, 작품의 그 구입이나 판매 그리고 거래 이런 면에서 최대의 미술 시장이 있는 국가는 어디냐? 답은 미국입니다. 물론 세계에 가장 많은 그런 인구적으로는 지금 80억이 넘어서 9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계인데요. 거기에서 3억 3천 명 정도의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부의 그 부분은 상당합니다. 그게 실은 이 미국의 미술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미술 시장의 그 퍼센티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는 아마 44에서 45%, 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2015년에는 전 세계 미술 시장에 미국 시장이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꾸준히 1, 2%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2022년이나 23년 이런 통계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44, 6%가 오늘날 실제의 그런 그 공정한 객관적인 그런 미국 미술 시장의 그러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미술 사상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또는 인정받는 그런 여성 작가, 화가는 누구냐. 이것은 꼭 파인 아트뿐만 아니라 미술의 여러 가지 영역 전반을 통틀어서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미국 사람들 절대 다수가 조지아 오키프라고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후반을 지나서 말의 중간쯤 그렇게까지 살다가 오래 사신 분이죠. 네, 그러한 미국의 작가인데요. 여성의 권리,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물결이 미국 사회를 거의 휩쓸고 가는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이거 훨씬 전에 1946년에 미국의 현대 미술 박물관 아시죠? 모마? 여기에서 1946년에 딱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딱 한 사람 여성 작가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여성 작가 1인 전시회입니다. 이 모마에서 열은. 근데 우리가 전시회 하면 이건 또 영어의 부분인데요. 국내의 그런 미술 전시회를 가보면은 exhibit과 exhibition, 주로 exhibition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한두 사람 적은 수의 작품이 걸려 있는 전시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exhibit, exhibit로 흔히 표현하고 대규모의 그런 전시 행사일 때 exhibition이라고 대개 원어민들은 사용합니다. 모마에서 그런 구분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그 퍼블릭 대중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네. 여성 작가 최초의 1인 전시회 엑스비션이 1946년에 있었다. 그 여성 작가가 바로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그리고 미술, 화가, 작가 어떤 분야든 간에 미술 작가 여성분 중에 가장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그것도 굵직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수상 경력이 가장 많은 작가가 누구냐면 또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여성 미술가로서 최초로 여성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분입니다. 1973년에. 그리고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미국의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의 그런 메달이죠. 네. 국가훈장입니다. 1977년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85년에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에 National Medal of Arts 이 미술 분야의 그런 또 최고의 그런 대통령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곳에서 대학의 미술 학위가 없어도 박사 학위를 수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종류의 굵직한 수상들을 수없이 많이 한 그러한 작가이죠.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도 그렇게 사랑해 주나요? 인정해 주나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영어로 popular 한 또는 most favorite 그러한 미술 작가는 누구냐는 그런 서베이에도 단연 1등이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좋아해 주냐면은 오키프의 그 birthday 11월 15일 전후나 아니면 또 그 birthday와 무관한 그런 날들에 오키프의 업적을 축하하는 그런 fair나 페스티벌을 연다든지 아니 생일 전후로 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나 그 미술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이런 데에서 오키프의 생일 파티 그런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미술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오키프인 것이죠. 이 모마의 경우 미국 뉴욕에 있는 그 현대미술 그 박물관에서는
Georgia O'Keeffe is an artist who is overknown but understudied라는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overknown,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물으면 아는데 정말로 잘 아느냐? 많이 공부했느냐? 연구했느냐? 그런 것은 또 별로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overknow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죠. 네. 일반 사람들은 이거 알아도 너무 많이 안다라는 그러한 그 모마의 그런 오키프 전시회의 한 슬로건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키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약간의 일대기를 보겠습니다. 1887년에 19세기 말이죠. 위스콘신주 선프레일이라는 작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농업 중심의 그런 타운이었죠. 미국 전반으로 보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반 이상이 도시로 되는 소위 urbanization, 도시화되는 시대가 그 데케이드가 10년의 단위가 1920년대로 미국 역사가 늘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은 저는 뭐 자주 이 근대를 갔거나 스쳐갔거나 그 근처 뭐 음식점에서 자주 가고 그랬던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그 위스콘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바로 뭐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선프레이리에서 또 이 메디슨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오키프의 생일 파티나 어떤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 많이 보고 참가도 해봤고요. 거기에서 부모님이 데어리 farm, 그 낙농, 위스콘신 같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와 훨씬 전에 그런 낙농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그런 주의거든요. 낙농업을 했던 그런 농부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팜하우스에서 태어나서 펼쳐진 자연 속에서 큰 것이죠. 아버지는 오의 어파스트로피를 보시면 짐작은 하셨겠지만은 아일랜드계, 아이리시이고요. 어머니는 헝가리안 계통입니다. 헝가리안 계통에서는 비교적 귀족적인 그런 집안의 그런 혈통이라 할까요? 네,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잘 관리되고 넓게 펼쳐진 그런 자연 속에서 딸이 이 오키프가 10살에 나는 미술을 평생 할 거야 라고 그런 결심의 그런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상당히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키프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이 당시에 organic architecture, 그 유기적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리드한 유명한 또 건축가가 있죠. 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 또한 공교롭게 위스콘신주 출신입니다. 저도 이분의 태어난 곳에 또 스튜디오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몇 번 가고 또 이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오르가닉 아키텍처는 자연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연과 건축술이라고 하는 문명이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모나이즈,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런 건축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자연의 빛을 최대한 사용해서 인공적인 그런 라이트 픽처, 그 조명 설치 도구 이런 거를 극소화하고, 예를 들면은 집 터에 약간 비탈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그 돌뿌리를 빼버리고 물을 틀어막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고, 그런 자연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런 변형을 가하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한 집을 손상시키지 않게, 그리고 집 안에서 그것이 흘러가게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집을 디자인을 한 것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일본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키프 또한 빛의 사용이나
명암을 그리고 하는 데서 일본 미술의 일부의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년간의 미술 작가의 그 커리어인데요.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키프가 많이 그렸던 flower paintings, 꽃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뉴멕시코를 포함해서 애리조나 그 일대의 그러한 데저트, 사막의 풍경, 경치, 랜드스케이프 그림들, 그리고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그러나 거기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자연의 순수함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바위, 돌들 또는 떨어진 이파리들, leaves, 그리고 죽어간 동물들의 뼈들, 해골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조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중요한 그러한 영역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이제 다시 31살 때의 그런 오키프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알프레드 슈티글츠라고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명성을 떨치고 있던 그런 사진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리어를 보시면은 flower paintings, 이 꽃을 그린 그림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 어렸던 1905년에서부터 1920년대까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국 미술대학의 아주 명문 중에도 명문이죠. 여기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또 버지니아 쪽으로 아버지가 사업상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컬럼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 사범 교육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이런 데서는 또 한쪽으로는 미술을 또 배우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미술 TA랄지 또 가르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미술이 쭉 이제 자기 생에 한 가운데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때에는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까? 나는 아닐 것도 같아. 그래서 미술을 정말 직업적으로 자기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커머셜 아티스트로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한때는 또 길을 잠깐 바꾼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커머셜 아티스트의 작업과 또 직업인 미술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을 섞어서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스승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The Mother of American Modernism, 미국 미술 현대풍의 그런 어머니다 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또 리얼리즘 또는 프리시저니즘, 프리시전, 아주 정확한 사실상의 사실주의적인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것을 또 압축하거나 원래의 모양과 형태를 왜곡이라면 좀 한국어로는 좀 그러네요. 변형을 가한다든지 그런 스타일이 나중에는 또 서남부 쪽으로 가서는 개인적인 취향을 마음껏 그렇게 그쪽에 척박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또 순수한 그리고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에 대한 개인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던 그러한 커리어입니다. 1920년대 이 가장 활발하게 작업을 했던 이 꽃을 그리는 것은 클로즈업, 꽃 안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린다든지 또 대형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했던 그러한 그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프리시저니즘, 이것이 바로 아주 어떤 꽃의 그림은 굉장히 정교한 그러한 그런 붓의 그 브러쉬 스트로크로 그림을 구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1929년에 처음으로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적이고 그런 뭐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뉴 에이지 스타일 또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뭐 선이라든지
그러한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네, 거기에 한번 가보고 나서는 수시로 이제 뉴멕시코로 가게 되고, 그리고 49년에는 센터페이 뉴멕시코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다지 이제 또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는 연세가 들어준 거죠. 시력 감퇴를 떠나서 이게 macular degeneration이라는 황반 변성, 예, 눈 시력의 그 쇠퇴를 뜻하는, 그래서 그 비전, 그 시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런 스튜디오 어시스턴스를 고용해서 뭐 페인트를 믹스해 주거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캔버스를 갖다가 준비시켜 준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실제로 본인이 작업하기 힘들어져서 그나마 어시스턴트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 작업 활동이 현재 이제 줄게 된 것이죠. 여기 주요 작품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Red Canna, 그 홍초라고 하는데요. 다른 미국의 온난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꽃에 아주 그런 패셔닛, 그 정열이 넘치는 그런 강렬한 꽃의 색깔이 오죠.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다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색깔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굉장히 또 그 추상화한 그 레드 캐나 같은 제목인데요. 연도에 따라서 이런 같은 제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초의 뭐 시리즈라고 그럴까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중에도 특히 많은 주목과 그런 인정,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오른쪽에는 상당한 그런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자, 이번에는 Two Calla Lilies, 칼라 릴리라고 하는 해우꽃이라고 하는 한국 그 이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개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사전상의 이름이 발견이 돼도 실제는 또 거꾸로 많이 실제의 식물의 모양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환경적인 거, 생태계의 그런 조건들이나 상황이 달라서 사전상으로 매치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작품이고요. 오른쪽에는 블랙 아이리스라고 아이리스 꽃의 근데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제목이 나중에 그 변경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오랜 동안은 블랙 아이리시, 이게 작품 번호 그 중에 3호 작품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중에는 이 3을 지우고 이 작품이 그렇게 또 유명하게 알려진 그러한 작품이 되죠.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러한 작품들을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 성적인 것 또는 성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작품을 평가하고 그러는데요. 오키프 자신은 그러한 평가를, 그러한 해석을 절대적으로 부인을 했던 그런 뚜렷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레드 파피, 빨간 그 양귀비의 그런 꽃인데요. 1927년 작품입니다. 이거는 미국 그 우표를 발행하는 우정국이라고 할까요? US Postal Service에서 오키프를 기념하는 commemorative stamp라고 기념 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키프에 대해서 상당한 그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미국에 이러한 작품이 실리거나 어떠한 인물을 우표에 발행할 때는 연방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상당한 그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중요한 그러한 사건인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동안은 20년대 그 중후반에서 뉴욕시나 이런 대도시, 특히 뉴욕 많이 그렸죠. 거기에 그 스카이스크레이프,
그 나이트 라인 뭐 이런 것들, 스카이라인 이런 그림을 또 한 영역으로 한동안 많이 그 탐구하고 그렸는데요. 여기에는 이 제목은 Radiator Building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레디에이터 뭐 우리 겨울에 난방하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수세 파이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 조금 뭐 무릎 정도 오는 높이로 해서 거기서 열을 발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때는 중앙 난방으로 열이 이제 레디에이터로 들어오던 그 시대의 이 건물 자체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 특수한 2차 대전 대개는 직전 1920, 30년대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의 중앙 난방화된 레디에이터를 각 방에 가지고 있던 그런 건물 유형을 바로 이 Radiator Building이라고 합니다. 이 시티 스카이라인들이나 그런 그림을 그린 것들이 그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Night New Yor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930년에 접어드는데요. 29년쯤이면은 뉴멕시코, 미국의 서남부 쪽에 그런 그 황무지와 같은 사막지대이고 시시각각에 따라서 저도 한때는 이 사진을 상당히 뭐 오래 상당히 뭐 제가 무슨 사진 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사진을 찍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실시간의 그런 사진을 오래 찍게 됐는데 미국에서 티칭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뉴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사진기를 갖고 그 자연을 관찰하면은 5분, 10분이 다르게 이 보이는 색이 다릅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변화와 그 놀라운 그 purity, 그 자연의 순수함, 거기서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것들이 오키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1930년에 바로 뉴멕시코라는 곳에 그러한 충격적인 거의 뭐 첫 경험이죠. 29년에 처음 가보니까. 그래서 Black Mesa Landscape, 뉴멕시코라고 제목이 붙은 메이사는 대개는 사막의 평지 같이 가다가 이렇게 산이 조그만 고원식으로 올랐습니다. 뾰족하게. 그러한 지형 자체가 메이사예요. 여긴 지금 이렇게 좀 올라선 이런 정도를 우리가 메이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지금 뭐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애리조나나 뉴멕시코에도 그런 캐년과 같은 땅이 꺼지고 올라오는 그런 지역이 있는 지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램스 헤드, 순양이죠. 램이면 순양의 이 헤드는 스컬, 그 두개골 죽은 순양을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할리학이라고 요게 그 접시꽃과 같은 그런 흰 꽃이 여기 지금 옆에 있죠. 요 두 개를 동물과 식물을 상징해서 이 뉴멕시코의 한쪽으로는 척박하지만 순수한 그런 원초적인 자연 위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띄워놓은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한 아마 오키프의 경우에는 탑 5나 탑 10 그런 작품 중에 꼽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제임슨 위드라고 하는 White Flower No. 1. 이 제임슨 위드는 한국말로 흰 독말 풀, 한국말 발음 자체가 쉽지 않네요. 이라는 그러한 그 야생과 같은 그러한 풀꽃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여성 작가 시대와 뭐 영역을 불문하고 경매의 신기록을 세운 작품입니다. 2014년, 지금 아직 10년 동안 다시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4년에 4,440만 달러에 판매된 작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뭐 물가 인상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의 6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죠. 네.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근에 미국도 코로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전쟁의 세계 분위기에서 많이 물가가 올라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이런 꽃작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애호가들이나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네.